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전용준입니다. 네, 복지직 공무원 인식하는 민간 협력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착복 서비스의 성과에 관계해서 조직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증을 하였는데요. 제 석사논문을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체계가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공공전자체계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이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1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거기에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네, 착복 서비스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을 종합적인 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고요. 기존 단순 신청을 받고 제공을 해주던 수동적인 형태에서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부분에서 굉장히 개편이 많이 된 능동적인 공공전달 체계로서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탐방한 결과 착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민간 협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매뉴얼에서도 민간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선행 연구 중에 함영진과 동료들이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착복 서비스 성과 요인을 분석했던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복지직 공무원이 착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민간 협력을 얘기하였었는데요. 반대로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았을 때, 이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상반된 대답 응답을 하였다는 것은 그 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진 그 민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착복 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물적 자본과 그 사회적 자본이 함께 투여되는 서비스로 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전달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민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그 능력에 따라서 서비스의 성과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민간 협력과 서비스 성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 중에서 조직 사회 자본이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함으로써 민간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제고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 훈련 체계 이런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이론적 배경입니다. 민간 협력이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 또는 지역 사회만으로 그들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혼자만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서비스 제공과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 사회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민간 협력 체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이 단순하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방식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요.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간 협력이라는 용어가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시장과 정부의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롭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시장, 민간 사회는 이러한 욕구와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회 경제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고 정책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조직사회자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개념인 사회자본을
조직에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에서 그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본이 사회적 의미와 자본의 의미를 함축한 의미로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것이고 조직에 의해 공유되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사회자본은 결국 정의하자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규범과 문화 속에서 구성원 상호 간 감정을 공유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모형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민간 협력의 개념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고자 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단체 활동에서 지역 주민과 공공조직이 참여하는데 조직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 관계망, 지역 주민과 공공조직 사이의 그 사회적 관계망이 성과와 밀접한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나 조직 내 사회자본의 밀도와 또 성과는 밀접한 영향이 있었고, 민간 협력이 조직 사회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상호관계, 이 관계에 따라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정의했던 민간협력, 그리고 조직사회자본, 그리고 성과와 간에는 어느 정도 그 영향 요인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연구 방법입니다. 모형은 독립변수와 정석변수 사이의 조절 변수인 조직사회자본이 조절 효과를 가진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요. 네, 자료 수집은 대구광역시에 총 141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팀, 팀원 총 55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고요. 직접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그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였고요. 총 370부를 배부하여서 268부가 소수되었고, 그 중에 4부를 제외해서 264부를 분석해서 활용했습니다. 네, 연구 시작하기 전에 IRB 윤리 승인을 먼저 받고 시행했고, 설문조사 기간은 22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 도구는 민간 협력에 대한 인식은 심리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협력 경험에 대한 유형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고요. 신뢰도 검사를 했을 때 크롬바 알파 값이 0.842, 그래서 구의력에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서비스 성과 같은 경우는 매뉴얼과 그 모니터링 매뉴얼에서 성과나 그런 지표들을 조금 담당자가 인지하는 수준에서의 성과로 자체적으로 23개를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전반적인 서비스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5개 문항, 4개 문항을 가지고 와서 그 전문가, 읍면동 행정복지팀의 팀장과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 찾아가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그 주무관님과 FGI를 통해서 몇 가지 문항을 삭제하고 총 25개의 문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신뢰도도 0.76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조직사회자본은 손재희가 개발했던 척도를 바탕으로 총 35개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적 특성은 굉장히 분포가 고루고루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요. 네, 오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네, 기술 통계에서도 대부분 조금 평균 7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평균 4점 이상으로 어느 정도 평균 점수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절 효과 검증인데요. 조절 효과 검증을 한 것을 보시면, 우선 민간 협력 인식과 성과 사이에서 독립변수는 총 6개 요인이 있고요. 성과 같은 경우는 5개의 요인인데, 이 중에서
민간 협력 하위 요인 중에서 이제 적극적 인식과 과도기적 인식 그리고 상당 성과 이 사이에서 조직 사회 자본이 이제 정적인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신기한 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나 그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절 변수를 투입했을 때 이 유의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민간 협력 인식과 성과가 영향이 없을지라도 조직 사회 자본을 투여했을 때 서비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연계에 대한 성과에서도 조직 사회 자본이 조절 효과를 가졌고요. 설명력은 19% 정도 됐습니다. 조직 사회 자본을 투여하기 전에는 설명력이 조금 낮았는데 조직 사회 자본을 투여하고 나서는 설명력이 7% 증가하였고요. 여기 또 요거를 보시면 민간 협력 인식이 굉장히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제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 협력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가 그 서론에서 필요성을 얘기 드릴 때 복지직 공무원들의 민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없거나 낮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의 인식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필요성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전반적 성과에서도 조직사회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따라서 결론은 민간 협력 인식과 착복 서비스 성과 사이에는 이제 조절 변수인 조직 사회 자본이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 협력 인식이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도 조직 사회 자본은 성과를 형성시키기 위한 그 기제로서 조절 효과를 나타냈고, 민간 협력 인식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았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했던 부분도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이제 민간 협력을 중점으로 한 공공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면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이자 중개자인 복지직 공무원의 민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그 인식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을 무조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매뉴얼에서는 발간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입장에서 민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없다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연구 결과랑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달서구 인구가 총 53만 명인데 모집단이 550명밖에 안 됩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착복 서비스가 접근성 그 방면에서는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찾아가고 직접 발굴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담당하는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업무가 과중해지고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사례 관리라든지 발굴 같은 부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조금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선행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직 공무원의 조직사회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연구 결과에서도 민간 협력의 인식과 상관없이 조직사회 자본은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조직사회 자본은 보통 관계나 규범, 이런 신뢰, 이런 사회 자본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꼭 확충을 해야지 성과를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마치겠습니다.